안녕하세요. 박진아입니다. 오늘도 건강한 지입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. 문노지스 최정은 이사님과 함께 합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문노지스 최정은입니다. 우리가 운전하다가 정말 화가 날 때 바로 과태료 통지서 받을 때입니다.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지입차주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.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받는 경우만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피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지입차 운행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과태료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크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?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경우 까먹거나 그래서 이제 억울할 수 있는 그런 과태료들 중에 그쵸. 하나예요. 그래서 임시운행 기간을 어겼을 때, 지났을 때, 또 이제 주소 이전을 안 했을 때, 또 소유권 이전을 안 했을 때, 또 폐차 후에 말소 등록을 안 했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임시 운행 관련인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? 임시운행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. 그쵸. 그 날짜가. 그게 지나면 과태료가 50만 원이 부과됩니다. 지나면 무조건 50만 네, 원. 50만 원에 하루가 지날 때마다 10,000원씩 추가돼요. 그래서 최고 100만 원까지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꼭 명심하시고 임시 운행 네. 바뀌기 일주일 전에는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. 50만 원짜리 받으면. 솔직히 3만 원, 5만 원짜리 너무 화나잖아요. 그쵸. 그런데 이제 10 단위가 넘어가고 이렇게 50만 원 이러면 너무너무 화나죠. 그럴 것 같습니다. 꼭 기억하시고요. 두 번째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라는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주소를 이제 이사를 하셔서 주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15일 안에 하셔야 돼요. 15일, 15일이 지났다. 그러면 이제 2만 원. 2만 원. 그런데 여기서 90일이 더 지났다. 그러면 3일에 10,000원씩 추가돼서 최고 개인은 30만 원, 그다음에 이제 법인은 45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. 꼭 이제 운행하시는 지입차주분들은 다 사장님들이시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집이 이사를 했거나 혹은 내가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법인 회사가 이사를 했거나 할 때는 모든 주소를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그것까지 꼭 기억하셔야지 과태료 안 낸다는 거. 네. 제가 내본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. 그 다음이 소유권 이전 미필, 그리고 폐차 후 말소 등록 미필, 뭐 이런 내용 말씀하셨어요.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. 소유권 이자라는 게 말 그대로 뭐 차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 명의로 그쵸. 돼 있다던가 이것도 15일 안에 하셔야 됩니다. 15일. 15일 안에 하셔야 되고 15일이 지나면 10만 원. 과태료 10만 원이에요. 근데 여기서 또 10일이 또 지났어요. 그러면 또 하루에 10,000원씩 추가돼서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뭐 1, 2만 원도 아니고 뭐 10만 원, 50만 원이 그냥 나오네요, 과태료가. 그런데 대부분 뭐 한 열흘 까먹었다? 20일, 30일 금방 가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참 너무 아까워요. 50만 원, 최고 50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. 뭐 소유권 이전하셨다면 꼭 반드시 신고하셔야 된다는 것도 폐차 후 말소 말소 등록도. 등록도 이제 30일 안에 하셔야 돼요. 이건 기준이 30일이에요. 네. 30일 안에 못 하셨다. 5만 원이군요. 5만 원. 말소 등록은 5만 원. 5만 원. 근데 여기서 또 10일이 지났어요. 10일이 지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10,000원씩 추가돼서 최고 50만 원까지. 뭘 하든 일주일 안에 그냥 해결하십시오.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혹시나 놓치셨다면 오늘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찾아보면서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또 대처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또 그 외에 궁금한 내용으로 요거 요즘 얘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. 운행장치 기록. 저 이거 가다가 그 전광판 있잖아요. 고속도로에 운행장치 미부착 차량 뭐 대상 뭐 불법 뭐 점검 대상 이런 것도 종종 보거든요.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이런 우리 화물차들이나 이런 영업용 차들은 반드시 부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차량의 그 운행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. 자동으로 기록을 해서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운행 상황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기록을 함으로써 우리 운전자의 그 습관을
파악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, 정보를 전달해 놓는 거죠. 그게 이제 이게 결국은 안전관리 시스템인 겁니다. 그렇네요. 네네. 이걸 하면은 또 어떤 점,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분명 차주님들한테도. 이제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이 뭐 이제 차량의 순간 속도라던가 뭐 RPM, 뭐 방위가 브레이크 신호 뭐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된다고 해요. 사고가 났는데 어떤 그 증거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화면이 증거가 뭐 안 될 수도 있고 네.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이 운행 기록 장치를 토대로 이렇게 순간순간 어떻게 있었는지 급제동 했는지 뭐 이런 거 가속은 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죠. 이걸 안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, 과태료 때문에 해요라는 걸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운전 습관부터 해서 어떤 점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을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오늘 챙기신다면 과태료는 안 내실 수 있지 않을까. 과태료 우리 내지 말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쑥쑥 30만 원, 50만 원씩 과태료 날라오면 정말 화가 나고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. 오늘 방송 꼭 체크하셔서 네, 필수 포인트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유튜브 보신다면 이사님, 좋아요, 구독. 네,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죠? 1544-091. 네, 네이버 TV 보신다면 하트 그리고 플레이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과태료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.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. 네,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. 안녕.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. 화물 운송 업체를 상대로 그 운수 종사자들의 관리 실태. 불법 증차 전수조사 기간. 네, 과태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전담 조사반까지 꾸려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. 그래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이사님도 방송 촬영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관리하시는군요. 부끄럽습니다. 그건 별로.